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서울은 시원하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시원하다라는 의미가 주식시장에서는 쨍쨍 해가 떠야 되는 상황인데, 별로 안 좋네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다시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또 하락하면서 1.2%, 2300포인트 근방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4% 넘는 급락. 자, 여기에서 수급을 먼저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대량 매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 6,700억, 코스닥 640억. 코스닥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반대매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그냥 무조건 던지잖아요. 거기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거 급락을 했어요. 그 부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수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는 또 나름 괜찮았어요. 상승 출발했거든요.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해서 또 0.8%까지 상승했었어요. 장 초반에. 그런데 어제도 그랬죠. 그리고 그제도 그랬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이나마 강세 출발해서 밀리고, 즉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장중 변동성이 훅훅훅훅.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은요. 많이 떨어진 이후에 줄기차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하락했죠. 이렇게 훅훅훅훅훅 변동성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 이거를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로 크게 움직였을 때의 흐름을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위에서부터 쭉 크게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변동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태는요. 여기는 계속 매도세가 나왔지만 이제는 매수세도 툭툭툭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툭툭 들어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한 이유,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그리고 반대 매매가 있기 전에 오늘 정리해, 이런 투매 물량까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미국 증시 흐름인데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이게 다시 보합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 기관이 9천억이나 매수해줬고 선물은 7천억 외국인이 매수해줬어. 옵션 구조도 하락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라는 쪽에 매도 중심의 움직임이 기관 외국인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지난주 월요일 뚝 떨어진 이후에 이러한 흐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즉 여기서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겠어? 또 떨어지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여태까지 밀렸어요. 즉 외국인도 기관도요. 옵션 쪽에서는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손실을 보는 거 당연하다. 아니요. 외국인, 기관, 선물, 옵션, 특히 옵션 분야에서는요. 그냥 손실 인정이에요.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옵션 쪽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입니다. 잠깐 보면은요. 풋옵션 매도가
외국인 요 부분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 이후로 중간중간 빨간 것도 있죠. 매수. 하지만 월등히 매도가 많아요. 즉 풋옵션 매도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손실이 엄청납니다. 기관은 더합니다. 100억을 넘는 매도세가 이미 고점 그 중간에 이미 나타났거든요. 콜옵션도 나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도 기관도 만기일 이제 아직 여유는 있지만 시간이 여유는 있지만 바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주변 증시 상황 잠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앞서 나스닥 선물 포화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또 뺐어요. 그리고 주변 증시, 중국 증시 지금 현재 최근에 고점을 치닫고 있어요. 1.6% 상승. 홍콩 항생지수 1.6% 상승하면서 대만 지수 1% 하락. 우리나라 지수대로 보면은 여기 2,500 수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월등히 낮아졌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 이거 참 진짜 오랜만에 보는 1,300원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하락했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바된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소위 외환 위기가 닥치지 않는 상태라면 이건 진짜 오버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수급 양호에 주변 증시 상황 양호에 다만 한 가지 걸린 게 있다면 이 환율이야. 근데 환율 상승세도 최근에 주가 하락을 보면은 1290원에서 이제 10원 올라온 거거든요. 13원?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수급의 꼬임 현상이 나타났죠. 반대 매매요. 물론 오늘도 뭐 장중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집계상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메이저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하락을 오히려 돌릴 수 있어 라는 수급 구조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닥 가능성,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도 바닥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바닥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바닥일 것 같습니다. 참아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처럼 됐는데요. 하지만 주변 증시 환경이나 이런 분석 툴에서는 계속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급반등, 즉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반대매매 내일 또 어느 정도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반등, V자 반등이 이럴 때는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좀 힘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하락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중간중간 특징 섹터와 종목군들이 생겼어요. 먼저 오늘 상승 원자력 테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중에는 10%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종가상 5% 상승, 중형중대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건 약간 의외죠. 이유는 여기 아래 뉴스를 보시면은 윤 대통령 역대 최초 원자력 공장 방문,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뭐 방문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발언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원전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탈원전 폐기, 행보 본격적, 원자력 공장까지 직접 갔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요. 탈원전 폐기, 그리고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또 있죠. 원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까지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10%까지 급등하는 흐름까지 나왔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청정에너지 관련 이 원전 포함해서 여기는 앞으로 모멘텀이 계속 형성될 가능성, 주도주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사다, 관심주 유지한다, 주도 가능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럼 또 하나 보죠. OCI 오늘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한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뉴스 나온 거에서 하나 좀 한번 뽑아보죠. 장 초반 강세다. 미국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으로 유명한 중국 신장 지역 상품 그리고 신장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을 수입 금지. 이건 예전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수혜를 받는데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유럽에서 요번에 폭염이 나타나면서 전기 부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별 수 없이 원자력 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요.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 지원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이슈가 미국에서 나타났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상승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흐름, 태양광. 오늘 장중에는 7.6% 급등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나? 야, 가능하겠는데?까지 했는데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약간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는 유지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흐름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화솔루션, 이 종목 역시 오늘 4% 넘게 급등하면서 하지만 종가는 약간 밀렸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오히려 매수가 맞는 권역까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맥락이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러한 청정에너지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 가운데 네이버가 다른 종목 가운데에서 대형주 단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2% 상승,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부에서 그동안 이 플랫폼 규제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플랫폼 자율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집약된 걸로 보시면 돼요. 바닥 가능성이 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마감해서 신저가를 가는데 네이버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네이버보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 그리고 영끌 빅끌 해가지고 작년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던 종목이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수급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상황으로 수급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니까요. 상대적인 약세의 이유는 여기에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락을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데 자 올라가다 오늘 하루에 10% 급락했죠.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약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락했던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이 올라갔고 이익 챙길 수 다른 종목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버릴 필요가 있겠어? 반토막 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익 난 종목에서 던지자 이러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LNF 역시 9.5% 급락했는데 이거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던졌거든요. 지금 이미 다른 업종, 다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난 상태고 그 이상 난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종목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얘는 좀 기다려도 되겠어. 얘 좀 비중을 얘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들 종목에 매도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2차 전지, 물론 반도체도 그렇지만은요, 성장성은 아직도 유효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장이 계속 연일 지속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난주부터 이어온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 그중에서도 옵션 동향 계속 저점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에서 지금 슈팅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즉 IMF 시대가 또 올까? 그게 아니라면 환율은 좀 꺾어지는 흐름, 고점 분위기, 지수는 저점에서 돌리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에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싸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힘이 많이 든 최근의 흐름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